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국민의 뜻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선거 제도를 택하에 따라 가지고 선거의 결과는 180도 뒤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는요, 세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바로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입니다. 자, 먼저 책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겠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것보다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책임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입니다. 두 번째, 비례성이란 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도 그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지지하는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면 과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앉혀야 할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대표성의 원칙입니다. 국회는 사회 구성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대중적 지지도와 관계없이 여성이나 청년, 장애인 등의 소수자 대표성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선거구. 자, 이 선거구라는 거 대체 뭘까요? 선거구는요, 지역구 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나눈 하나하나의 덩어리 구역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역구를 253개로 아주 잘게 쪼개서요, 그 안에서 딱 한 명의 대표만 뽑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겁니다. 중선거구제는요, 선거구를요, 소선거구보다 넓게 구분합니다. 득표순으로 국회의원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걸 말하고요. 대선거구제에서는요, 보다 더 선거구를 넓게 구획해서 한 지역구에서 더 많은 대표자를 뽑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은요, 선거구를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이에 제시되는 새로운 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도시 따로, 농촌 따로, 도농복합형 중대 선거구제입니다. 자, 예컨대요, 인구수 52만여 명인, 우와 크다, 이 서울 강남구, 여기는요, 강남 갑을 병을 하나의 지역구로 통합해서 의원 3명을 선출해도 다 같은 강남구 주민으로서 대표하니까 큰 문제 없겠죠. 자, 그런데 4개 지역을 다 합쳐도 인구가 16만 명에 불과한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자, 이 지역구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인구 13만 명의 남원, 임실, 순창 등과 통합해야 가능해지는데, 자, 그럼 이 경우 도대체 어느 지역을 대표해야 되는지 이 퀘스천 마크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서는요, 이런 경우 농촌에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 기존 지역구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대표성을 이어가자라는 방안입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아니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냐? 정답은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공개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병립형과 연동형에 대해 알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병립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립형은요, 지역구 투표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 그중 253석이 지역구, 나머지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입니다. 이 병립형을 적용하면요, 이 47석만 똑 떼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구는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연동형은 뭐냐? 병립형과는 반대로 지역구 의석이랑 연동을 하는 거예요. 연동형은요, 먼저 전체 의원석에 정당 득표율을 반영합니다.
집계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의 의석을 나눠주는 겁니다. 각 정당은요, 할당된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먼저 채우고요, 남은 자리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방식. 이게 연동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정치색이 유독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구 투표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올 가능성 매우 큽니다. 늘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안되고 있는 방법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전국을 권역 단위로 쪼개고 생각하자는 거죠. 전국 권역을 6개로 나눈다라고 하고 앞서 설명한 병립형을 좀 대입해 보면요.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인 47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권역당 평균 8개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자, 이 투표용지를 다시 잘 보면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용인 초록색 투표용지엔 그저 정당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당만 뽑고 그 정당의 비례대표가 누구인지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대충 아무나 비례대표 의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 정당에서는요, 정당 명부를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비례대표 리스트를 짜는 거예요. 정당은 이 명부를 토대로 해서 후보 순위를 정하고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자, 이 방법을 closed list,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속한 정당을 선택했더라도 막상 정당 명부에서 그 후보 순위가 뒤에 있다면 선출될 확률 떨어지겠죠. 이렇게는 안 된다. 국민도 알아야 한다. 라는 입장을 반영한 방법이 오픈 리스트,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개방형 정당 명부는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 선출 방식 참 다양하죠. 그럼 다시 좀 더 큰 주제로 돌아가서 총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 이건 뭐냐면요, 정당을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뽑아 잘못을 했든 잘했든 선출된 대표제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편, 이게 낫지 않냐, 이겁니다. 자, 이번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국민들보다는 본인의 정치 등판 수는 물론이고 본인의 이름이 놓이는 순서까지 결정하는 소속 정당에 충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저는 1번 받고 싶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대표 의원 비율을 높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축소시키는 거, 이게 정답일까요? 크고 작은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비례대표제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IT그룹 전무 출신의 워킹맘 정치인, 친느님과 8년간 동거동락한 과거 치킨집 사장 정치인, 시각장애인 전직 피아니스트 정치인, 비례대표제가 없을 때는 이런 뉴페이스 정치인들 우리가 어찌 만나겠습니까? 승자 독식의 투표제도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 사표 문제. 비례대표제는 2등 이하로는 모두 의미 없는 표가 돼버린 이 사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면 첫째, 국회의원 총수는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 비율을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일 것인가? 또 두 번째, 지역구 의석수는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서 국회의원 총수를 늘릴 것인가? 정치에 대한 반감을 지렛대 삼아서 정치인들 내에서 또 국민들의 입에서 국회의원 수 감축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정말 구체적 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